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지원 행동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습공기 성질 및 선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 11장은 전체는 개요만 나와 있어요. 전반적인 개요를 나오고 12장 이후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 사실은 11장의 내용만 정확히 알면 공기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1장을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습공기 상태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공기조화는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조절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습도를 조절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면 환기. 환기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대략 30% 정도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잔류하는 게 한 70%라고 그러면, 한 30%는 계속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 이제 공기 청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하면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유량 조절, 그 다음에 공기 청정, 네 가지고. 그 중에 핵심은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 습도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습공기, 우리가 다루는 공기는 다 여기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습공기이기 때문에 습공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다룰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습공기의 상태를 표시한다. 어떤 관심이 되는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려면 어떡하죠? 상태량을 알아야 되겠지? 다른 말로 물질의 성질, 물성을 알아야 돼요. 이 공기의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알면 되겠어요?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 온도, 압력,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온도, 압력을 알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다른 프로퍼티, 밀도도 알 수 있고, 엔탈피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건공기 기준으로는 온도, 압력, 이 정도면 충분한데 습공기가 있다. 그 안에 수분이 있다. 그리고 수분을 무시할 수 없고 수분을 같이 계산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수분과 관련된 물성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습공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법,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어휘들이 나올 겁니다. 그 어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공기 선도, 이건 하나의 다이어그램, 선도, 차트를 통해서 여기서 다루는 여러 가지 습공기의 상태를 결정하는 물성들, 습공기 상태량, 그것들을 선도상에서 편리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알면, 예를 들어 온도를 알고 습도를 안다. 그러면 그 공기의 상태가 이제 습공기의 상태를 알게 됐어요. 온도 알고 습도 알면. 그러면 그걸로부터 해당하는 온도에서, 그 습도에서 엔탈피가 얼마냐, 또 밀도가 얼마냐, 또 상대 습도는 얼마냐, 현열과 잠열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아주 편리한 게 습공기 선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에서 상태점만 하나 알면 나머지 상태량들은 이 선도를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이 습공기 선도를 이용해서 이제 공기조화를 하고 싶다. 공기조화를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여름에 온도를 낮추고 싶다. 냉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습공기 선도상의 현재 지점이 여기인데 어떻게 냉각을 하면 요거를 요 지점까지 옮길까? 또는 습도도 고려해서 습도는 또 낮추고 온도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온도는 낮추면서 습도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제 겨울에 난방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는 올리겠죠? 온도는 올리면서 습도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올리고 습도 올리고, 온도 올리고 습도 낮추고, 다양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것들은 이 잘 개발된 선도를 통해서, 습공기 선도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조화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습공기 선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습공기 선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량들을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어요.
194페이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습공기, 예를 들어 이 상온의 표준 조건에 해당하는 습공기가 있다고 치면 보통 한 이 중에 1% 정도, 중량 대비 습공기의 1% 정도가 수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1kg 정도의 공기 중에 수분은 한 10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습도가 낮다 그러면 이것보다 작겠지. 습도가 높다 그러면 뭐 12g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략 한 1% 수준이다 하는 걸 이제 그 감각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이 습공기에 대한 기준으로 세우기는 좀 곤란해요. 습공기에는 건공기하고 수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변하면 습공기의 총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건공기 1kg에 붙어있는 수분, 이렇게 건공기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왜 총량 기준이 아니고 건공기 기준일까? 헷갈릴 수 있는데, 총량 기준으로 하면 수분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총량이 계속 변하니까 기준이 계속 변해요.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무조건 건공기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습공기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습공기와 관련된 그 상태 표시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포화 곡선이 있어요. 포화 곡선. 포화 곡선을 이해를 해야 돼. 1. 포화 곡선. 일단 써봅시다. 중요한 거. 두 번째, 건구 온도. 지난 시간에 1분은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습구 온도. 네 번째, 노점 온도. 노점 온도. 다섯 번째, 습도. 습도도 이제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 또 절대 습도. 비체적. 좀 많네. 이게 지금. 비체적. 현열. 잠열. 엔탈피. 상대 습도. 또 뭐 비교 습도. 현열비.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12개가 나와요. 이 어휘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뒤에 이제 이 용어를 가지고 쭉 설명할 때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 실력. 영어 잘하려면 일단 단어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단어를 모르면 그 다음에 문장 이해 못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이 12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봐요. 포화곡선. 첫 번째, 포화곡선. Saturated curve죠. Saturated curve라고 쓰고, Saturated curve.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포화점이 얼마냐 이건데, 지금 이걸 이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보면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지금 땡겨와서 한번 해보면 우리 교과서에 2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습공기 선도라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공기지화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2가지 용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공기 선도를 먼저 땡겨와서 설명을 미리 한번 해보면 서로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습공기 선도를 보면은 습공기 선도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메인이 되는 축, 주축이 있을 텐데 우리 교과서 202페이지에는 HX 선도라고 불러요. HX 선도. 엔탈피와 X는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절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 우리가 건도도 X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건도가 나왔었는데 건도가 아니고 절대 습도. 이 방 안에 건공기 1kg에 몇 kg의 수분이 있는가? 아까 보통 한 10g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01. 10g이라고 하면 0.01이 되겠지. 아니면 10g per kg 건공기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우선 온도가 여기 그려져 있고 건구 온도 이게 지금 온도 T가 있어요. 건구 온도 T가 X축. 그 다음에 수직선이 이제 절대 습도. 요게 절대 습도 X. 요게 이제 X야. X. 절대 습도. 절대 습도는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수분이 몇 킬로그램 들어있나. 건공기 1kg 중에 건공기 1kg에 붙어있는 수분. 그래서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이렇게 써요. 단위가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 이런 거지. X의 정의는 뒤에 여기서 하겠지만 정의는 드라이 에어의 질량, 매스, 에어분의 수증기, 워터 베이퍼. 이게 이제 정의니까 이게 토탈 매스가 아니고 드라이 에어에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밑에 거는 드라이 에어 킬로그램에서 하첨자나 뒤에다 붙여줘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절대 습도 축이 여기 쭉 나오겠지. 절대 습도가. 뭐 20g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0.02가 있겠죠. 0.02 kg per kg 드라이 에어. 그럼 이게 20g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H니까 엔탈피가 중요하죠? 엔탈피 축이 이제 이렇게 경사지게, 엔탈피가, 엔탈피를 이렇게, 이게 이제 엔탈피 라인인데, 이게 엔탈피, H, 엔탈피. 엔탈피는 에너지죠?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드라이에어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엔탈피 값이 여기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는 예를 들어 여기가 12다. 뭐 얼마에서 얼마로 갈까? 여기 0에 가까워. 1부터 뭐 27이다. 그럼 이게 엔탈피 눈금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제 요런 어떤 경사를 가지고 그려져 있어요. 엔탈피 읽어드릴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한 그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포화 온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게 포화 곡선인데, 포화 곡선은 뭐야? 그 상대 습도가 100%인 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라인이 이제 포화 곡선인데, 이게 포화 곡선인데,
포화곡선에 얹혀져 있으면 이게 상대 습도가 100%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대 습도 라인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대 습도. 예를 들어 이게 상대 습도, relative humidity는 50%다. 그럼 여기 찍히는 거고, 여기는 상대 습도 RH가 100%가 되겠죠. 100%가 포화곡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씨에 절대 습도가 뭐 10g이었다, 0.01이었다. 그런데 가습을 했어요. 가습을 해서 온도는 별로 온도는 안 변하면서 가습을 해서 습도만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온도는 그대로면서 드라이에어는 그대로면서 습도만 올렸다. 그러면 절대 습도가 올라간 거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습도가 10g이었는데 15g이 되었다. 0.015 15g 킬로그램당 10g의 수분이 15g으로 되었다. 그러면 근데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아까 상대 습도가 50%였는데 이제 뭐 75%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올리면 상대 습도 100%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2가지 주요 어휘를 하나씩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은, 포화곡선은 이제 상대습도 용어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쓰면 안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대습도라는 게 뭔지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습도 100%에 해당하는 곡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상대습도 100% 곡선이다. 100%의 곡선이다. 또는 좀 정확하게 하면 각 온도에 주어진 건구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압의 점. 그러니까 20도씨에서 완전히 20도씨의 드라이 에어가 함유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이 있겠죠. 우리가 가습한다고 상대습도 100% 이상 가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증발을 하든 초음파로 하든 가습을 해서 수분을 계속 공기 중에 넣는데, 공기 안에 수분으로서, 즉 증기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총량이 그냥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100%야. 더 가습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더 가습하면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겠지. 응축이 되면서. 가습 효과가 없어요. 100% 넘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주어진 건구 온도,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함유할 수 있는 수분량이 이미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100%짜리 라인이 바로 이거야. 이거 포화곡선에 해당해. 포화곡선에. 즉 20도씨에서는 최대 드라이에어 얼마당 20도씨에서는 예를 들어 수분이 20 몇 g인데 온도가 낮으면은 더 최대 함유할 수 있는 수분량은 더 작겠지. 예? 온도가 높으면 더 높고 그런 식으로 각 온도에 대한 포화 증기압의 점을 연결한 선, 포화 상태점 하면 돼요. 포화 증기압의 점을 연결한 선. 그러니까 여기 20도씨의 포화 증기압에 해당하는 거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15도씨에서는 요 점, 여기 요 점. 그래서 이런 포화점들을 다 연결한 선이 포화 곡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습도 100%의 곡선이다. 이해됐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건구 온도.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온도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온도가 바로 건구 온도예요. 왜 건구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드라이 구, 동그라미 구 같은 거, 드라이 벌브라고 하는데,
dry bulb. 벌브가 스피어예요, 스피어. B-U-L-B. dry bulb temperature. 온도 센서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온도 센서가 이렇게 있어. 온도 센서 끝부분이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구처럼 생겼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수은 온도계다. 그러면 수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겠지, 수은이.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수은이 팽창하면서 쭉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눈금이 그래서 뭐 20도씨. 우리가 보통 읽는 뭐 수은 온도계든 아니면 서머커플이든 또는 RTD든 다 요 센싱하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둥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벌브라고 하면 이 벌브가 드라이한 상태로 그대로 재는 게 건구 온도예요. 습공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의 영향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건구 온도만으로는 이 습기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습기가 있으면 이 습기의 영향을 온도로서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 나온 게 뭐냐면 습구 온도예요. 습구 온도. 자, 건구 온도는 우리가 아는 그 온도고 dry bulb temperature. 습구 온도는 습한 구야. 또 wet bulb야. wet bulb. 습한 구 온도. wet, 젖은 벌브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온도 센서의 요 센싱하는 부분을 물에 적신 헝겊으로 이렇게 감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에 헝겊이야. 젖은 헝겊. 그래서 웨트 벌브를 만들었죠? 젖은 헝겊으로 감쌌어. 그래서 웨트 벌브를 만들었어. 자, 이 상태로 온도를 재. 아까는 드라이 벌브로 그냥 쟀어요. 이거는 드라이 벌브 템퍼러처 하고 이거 웨트 벌브. T 웨트 벌브. T 드라이 벌브. 편의상 일단 써봅시다. 자, 그래서 이 방안의 온도가 우리가 아는 온도계, 즉 드라이 벌브로 재보니까 20도씨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젖은 헝겊을 감아서 온도를 쟀어. 그럼 온도가 20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같을까? 이제 가정을 해야지. 자, 젖은 헝겊의 온도가 물에 적셨지만 그 온도는 여기 드라이 온도랑 같다고 가정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 비교가 되겠지. 더 뜨거운 걸로 하면 당연히 올라가고 더 차가운 온도에 물을 적시면 더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그 현재 드라이 온도와 같은 온도의 물로 적셔져 있다. 그 현열로서는 지금 온도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상태. 그래야지 공정하지. 그래서 20도씨 물로 적셔진 헝겊으로 감아져 있다. 자, 그러면 이 온도는 드라이 벌브에 비해서 웨트 벌브 템퍼러처는 더 낮을까, 같을까, 높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열 교환은 없어요. 그쵸? 20도씨 물이 적셔져 있으니까. 그러면 뭘 생각하라는 거야? 현열 부분이 없다고 내가 힌트를 줬어. 그러면 잠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열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 증발 잠열을 생각하면 되겠지. 물이 적셔져 있으면 증발 잠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이 나죠? 땀이 나서 땀이 증발하면서 증발 잠열만큼 확 열을 빼앗아가.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땀 나면 시원한 거예요. 잠열량이 크잖아.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불 텐데, 그럼 바람이 약해도 어쨌든 증발은 일어나겠지. 예?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증발이 일어나. 자, 증발이 일어나면 온도는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구 온도에 비해서 습구 온도는 더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증발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는 증발이 안 일어날까? 이 공기 상태가 어떤 상태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포화곡선에 있을 때, 절대 습도, 그 상대 습도가 100%일 때, 더 이상 증발 못 하잖아요. 이미 꽉 찼으니까. 지가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을 100%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증발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절대 습도 0에서는 절대 습도 100%, 아니, 상대 습도 100%, 포화곡선상에 있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건고 온도나 습도 온도나 같아요. 그러나 상대 습도가 100% 이하, 즉 아직 여기서 더 증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기 상태, 즉 드라이한 상태일수록 어떻게 될까? 공기가 더 드라이할수록 증발이 잘 되겠지. 증발이 잘 된 만큼 온도가 떨어지겠지. 잘 식혀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웨트 벌브 템퍼러처는 드라이 벌브 템퍼러처에 비해서 항상 작거나 같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요? 이미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상대 습도 100%일 때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이때만 웨트 벌브와 드라이 벌브가 온도가 같은 거고, 상대 습도가 100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얘가 드라이 벌브보다 훨씬 제일 낮을까? 어떤 상태일 때는? 가장 드라이할 때겠지? 가장 드라이할 때. 그쵸? 아예 습도가 없을 때, 0에 가까울 때. 그때는 온도가 확 떨어지겠지? 그래서, 현재 습공기가 어느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면 이 두 가지를 측정하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건고 온도를 측정해 본 다음에 습고 온도를 측정했어. 그래서 만약에 같다. 그러면 습도가 맥시멈, 상대 습도 100%. 그렇죠? 그 차이를 구했어. 근데 온도가 최대로 떨어졌어. 그 주어진 온도에서 다양한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낼 수 있는 최대로 온도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상대 습도는 0에 가깝다고 해야지. 그쵸? 온도가 중간만큼 떨어졌어, 습도 온도가. 그러면 한 50%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를 알면 습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이제 이게 습도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 조건에서 습도 온도를 잴까? 예를 들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불 때에 비해서 바람이 불면 더 증발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